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이 오네. 육문만 기다린 거 아니야? 뭔가 육문 끝나고 나면 아 중간을 지나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잖아. 긴 그 터널 중에서. 모의고사 모든 시험이 과정과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특히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과정이 훨씬 중요한 시험이죠.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는 내가 육모 때 뭐 몇 등급이냐 육모는 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육모에서 나오는 문제 출제 경향들, 내용들, 스타일들 이런 걸 보고 수능을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평가원이랑 풀어보면 너희도 알겠지만 평가원이랑 학병에서 하는 문제 스타일 자체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육모가 좋은 가이드가 될 테니까 그냥 내가 몇 등급을 받았다로 끝나지 말고 출제가 보통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결국 중요한 거는 수능이니까 그지? 수능이야말로 결과가 제일 중요한 시험이죠. 좋은 결과를 위해서 좀 준비하는 과정으로 잘 이해하시고 또 육모는 결과도 좀 어느 정도 또 나와야 대학을 정하고 상담을 할 때 가이드가 될 수 있으니까 뭐 하루 이틀 공부한다고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진 않지만 좀 최상의 컨디션을 좀 잘 만들어 가지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 좀 긴장감을 가지면서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 너희가 치는데 내가 긴장이 되네. 제발 좀 잘 쳤으면 좋겠다 얘들아. 다 그렇겠지. 잘 쳤으면 좋겠지. 그리고 괜찮아 얘들 다 뭐 서울대 가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닌데 마음 편하게 또 생각을 해. 뭐. 다 서울대 갈 거 아니잖아. 뭐 다 연구대 갈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최선을 다하는 건 진짜 좀 중요한 것 같아. 학생들 중에 열심히는 하는데 결과가 잘 안 나온다라는 학생도 많은데 현진아 쌤 얘기 듣고 있나? 내가 방금 뭐라 했지?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잘 안 나와. 그렇지. 잘 듣고 있네. 그런 학생도 많은데 그러니까 약간 목표치가 저기를 향해 달려야 되는데 저쪽을 향해 달리면 힘만 빼는 거거든. 이제 고3 정도 됐으니까 그런 학생 잘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좀 목표도 좀 잘 정하고 일단 방향과 방법을 좀 잘 정해서 준비를 좀 하도록 합니다. 그럼 육모가 되게 그 좋은 가이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준비 좀 잘하자. 복습 꼭 하시고요. 복습 꼭 하세요. 육모 때 야자 하나? 안 하나? 저녁 석식도 안 잡혀있지? 잡혀있나? 필사에도 빼고. 왜? 남아서 모의고사 분석하고 가. 분석하고 그 다음날 되면 보기 싫어. 그 다음날 되면 또 다른 일들이 있잖아. 그날 분석하고 공부하고 가. 무조건. 시험 쳤다 끝났다 이렇게 덮어놓고 가면 1학년 수준이지. 그치? 자, 74쪽에 잔소리 끝. 5번 보겠습니다. 자, 관형절에는 그것을 수식하는 체온과 동일한 체온이 빠져있는 경우가 있다. 자, 이런 경우가 보통 관형절 중에서도 무슨 관형절에 해당된다? 관계관형절에 해당하는 거죠. 그 생략되어 있는 체온은 관형사절 속에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로 보통 해석이 된다. 쥐를 잡는 고양이가 낮잠을 잔다. 에서 관형절 쥐를 잡은 주어로 해석되는 고양이가 생략되어 있다. 자, 거기 그 고양이가 잠은 쥐가 많다. 자, 친절하게도 저를 다 안아서 표시를 해줬죠. 그 고양이가 잡은. 자, 그 고양이가 잡은 게 뭡니까? 쥐죠. 그러니까 이 관형절은 원래 그 고양이가 쥐를 잡다. 이런 문장이겠지. 자, 어떤 성분이 생략되어 있다?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형이 나에게 물려준 옷이 마음에 든다. 자, 옷은 옷인데 어떤 옷이다? 형이 나에게 물려준. 형이 나에게 뭘 물려줬는데? 옷을 물려줬죠. 자, 어떤 성분이 생략되었다? 목적어가 생략되었습니다. 나는 어제 결혼한 그들을 축복해 주었다. 자, 그들은 그들인데 어떤 그들이다? 어제 결혼한. 자, 어제 누가 결혼했습니까? 그들이 결혼했죠. 자, 어제 그들이 결혼했다. 어떤 성분이 생략되었다? 주어가 생략이 되었습니다. 그는 시내에 뒤떨어진 사고
방식의 소유자였다. 자, 사고 방식은 사고 방식인데 어떤 사고 방식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자, 무엇이 뒤떨어진 겁니까? 사고 방식이 뒤떨어진 거죠. 어떤 성분이 생략되었다? 주어가 생략되었다. 내가 아까 빵을 산 제과점은 이 지역의 명물이다. 자, 제과점은 제과점인데 어떤 제과점이다? 내가 아까 빵을 산 제과점. 자, 빵을 샀습니다. 어디서 샀다? 제과점에서 샀죠. 어떤 성분이 생략되었다? 부사어가 생략되었습니다. 자,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문장 종결 표현입니다. 자, 쌤이 종결 표현은 따로 설명을 안 했는데 별로 어렵지 않아서, 자, 거기 바로 예문을 통해서 볼게. 종결 어미를 통해서 일단 만들어지는 겁니다. 종결 어미.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간판문, 청유문 이렇게 5개의 범주로 나뉩니다. 아침부터 비가 내린다. 자, 이런 문장을 무슨 문장이라고 한다? 평서문에 해당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보기 1번. 평서형 어미 니은 다로 문장을 끝맺으며 현재 사실을 서술한다. 그렇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밖에 비가 오느냐? 의문문이죠. 의문형 어미 느냐로 문장을 끝맺으며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을 해서 그 답을 구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집에 들어왔으면 손부터 씻어라. 명령형이죠. 어랍니다. 명령형 어미 어라로 문장을 끝맺으며 화자가 청자에게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우리 만나서 다 같이 서울로 출발하자. 청유형 어미 자로 끝맺으며 화자가 청자에게 단독으로 행동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자, 근주야, 여기 좀 뭐가 틀렸지? 네. 뭐가 틀렸을까? 단독으로. 그렇죠. 여기서 단독이 아니죠. 청유는 화자도 포함해서 같이 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자와 청자 동시에 의미를 제안하는 거죠. 자, 그리고 미음에서는 자기의 느낌을 표현하고 있는 감탄문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76쪽에 1번 시제입니다. 자, 시제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사건 및 상태의 시간적 위치를 나타낸다. 자,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발화시가 아닌 다른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얘들아,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는 시제를 무슨 시제라고 하고? 절대시제. 자, 그리고 사건시를 기준으로 하는 시점을 언제라고 한다? 상대 시제가 됩니다. 자, 우리가 발화시, 절대 시제를 찾을 때는 보통 어디서 찾으라고? 아는 문장의 서술어에서 찾는 겁니다. 아는 문장의 서술어. 자, 상대 시제를 찾을 때는 이 문장의 상대 시제를 찾고 싶어. 자, 그럴 때는 어느 절에서? 관형절에 있는 서술어를 봐야 되겠죠. 관형절에 실현된 서술 표지 은는, 던, 을 중에서 시제를 파악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상대 시제 은는, 던을 같은 경우에는 동사 기준이랑 형용사 기준이랑 좀 차이가 있었어. 그지? 자, 얘들아, 여기서 동사 기준으로 했을 때 은은 과거, 느는 던 과거, 을은 미래가 되겠죠. 자, 그리고 형용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형용사는 뭐와 결합할 수 없다? 능과 결합이 안 됩니다. 자, 은이 바로 현재가 되겠죠. 던은 과거, 을은 미래. 자, 이 정도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동사, 형용사 결합됐을 때 안 헷갈리겠지. 자, 그리고 서술격 조사 2단은 어느 품사를 따라간다? 형용사를 따라가면 됩니다. 요거를 따라가면 됩니다. 자, 언니는 밥을 먹고 동생은 물만 마셨다. 얘들아, 여기 먹고에 줄 그어진 이 시제는 무슨 시제라고 해야 됩니까? 절대 시제. 얘들아, 먹고의 절대 시제. 발화시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과거라고 할 수 있다. 마셨다의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라고 할 수 있다. 맞습니까? 맞니 얘들아? 맞지 않나? 그죠? 자, 발화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니까 마셨다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 과거로 파악할 수 있고, 마셨다의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는 건 상대 시제를 기준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상대 시제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먹고가 현재로 해석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얘들아, 앞에 나오는 그 보기 1번의 바라시를 기준으로 볼 때 이 말은 절대 시제를 찾으라는 말이고, 마셨다의 시점을 얘기했을 때는 상대 시제를 찾으라는 말이야.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가수는 밝은 조명 아래 서 있었다 에서 바라시를 기준, 즉 절대 시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는 문장을 찾아야 되니까 있었다를 기준으로 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어시 결합되었기 때문에 절대 시제고, 있었다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는 지금 상대 시제를 찾으라는 겁니다. 자, 상대 시제를 찾아서 하면 밝은이 은이니까, 얘들아 밝다 같은 경우는 형용사죠. 자, 형용사에 은이 결합된 거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봐야 된다? 현재 시제라고 봐야 되겠지. 동사 결합이랑 형용사 결합이랑 차이가 있습니다. 자, 숙제하는은 바라시를 기준으로 볼 때 현재, 도와주었다의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현재. 자, 숙제하는의 절대 시제는 어디에 실현이 됩니까, 얘들아? 숙제하는의 절대 시제는 어디에 실현이 돼? 도와주었다. 여기에서 실현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절대 시제 기준으로 하면 시제가 언제라고 해야 됩니까? 과거라고 해야 되겠죠. 자, 절대시 기준으로 해서 과거. 도와주었다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이 문장의 상대 시제를 찾으라는 겁니다. 상대 시제를 했을 때는 언제? 현재.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답은 3번이지. 어머니께서 지금 음악을 들으면서 대청소를 하신다의 절대 시제는 하신다에 실현이 되는 겁니다. 하신다 현재죠. 자, 하신다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거는 상대 시제를 찾으라는 거죠. 들으면서에 실현된 것을 보면 현재네, 그지? 자, 그 다음에 지금 그녀가 활짝 웃는 얼굴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다. 웃는은 바라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절대 시제 기준으로 했을 때 있다에서 실현이 되니까, 맞이하고 있다에서 실현이 되니까 현재고, 맞이하고 있다의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도 웃는이니까 절대시 현재라고, 상대시도 현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죠. 자, 이번에 피동문에 대한 내용인데, 자, 선생님이 피동문 중에서 설명 안 한 부분이 이 보기에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의미적으로 볼 때 피동은 어떤 행위의 대상이 주어로 나타나고 행위의 주체가 부사어로 나타나거나 생략된 문장이다. 자, 그 문장 잘 봐, 얘들아. 피동문이 행위의 대상, 그 행위를 당한 대상이 주어로 나타나는 겁니다. 행위를 당한 게 피동문이니까, 그치? 자, 그러면 그 피동이 그렇게 당하도록 한 사람, 그게 행위 주체라는 거야. 그렇게 당하게 만든 사람, 그렇게 행위를 한 사람이 부사어로 나타나거나 또는 생략된 문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산을 보다. 자, 능동문입니다. 자, 이거를 피동으로 만들려면 산을이 주어로 갑니다. 산이 우리에게 보이다. 이런 문장인데, 자, 그런데 산이 우리에게 보이다 같은 문장은 우리에게가 생략 가능한 성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산이 보이다, 이렇게 문장을 표현해도 된다는 거야. 그러면 능동문일 때 우리가 산을 보다에 보다 같은 경우에는 몇 자리 서술어입니까? 지금 산이 주어, 우리가 주어, 그리고 산을 목적어, 두 자리 서술어죠. 자, 근데 산이 우리에게 보이다 같은 경우에 보이다는 몇 자리 서술어가 된다? 주어만 필요한 한 자리 서술어가 됩니다. 자, 그러면 능동문에서 피동문으로 갈 때는 서술어 자릿수의 변화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즉 문장 구조의 측면에서 볼 때 피동문에서 능동문에 비해 서술어 자릿수가 줄기도 한다. 자,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피동은 보이다 같은 비동사에 의한 피동과 연결어미 아어의 보조동사 치다가 결합된 피동, 그렇죠? 파생적 피동이랑 동사적 피동인데 뭐뭐 어지 다 언뜻 보면 그냥 하나의 묶음으로 보이지만 본 고조 구성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자. 국어에는 날씨가 풀렸다. 얘들아, 날씨가 풀렸다 피동문이죠. 날씨가 풀리었답니다. 풀리 피동문인데, 자, 여기서 날씨가 풀리게 된 대상,
된 대상은 날씨지. 자, 근데 그렇게 만든 사람을 누구라고 딱 지정할 수 있을까? 날씨를 그렇게 만든 사람 뭐 절대자라고 해야 되나 자연현상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딱 지정하기 어렵죠. 그런 경우에는 마땅한 부사어를 설정할 수가 없고 마땅한 행위를 하게 한 부사어가 설정이 안 되면 중요한 게 능동문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부사어가 결국 능동문의 주어가 돼야 되잖아. 아까 그 위에처럼 거기 보면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자, 우리가 산을 보았다. 자, 이게 능동문이죠. 보통 능동문에서 이렇게 피동문을 만들 때는 이렇게 교차돼서 이동하게 돼요. 자, 산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보였다. 그래서 얘가 행위를 당한 피동의 대상이 되고 자, 이 우리라고 하는 사람 피동을 하게 한 사람 행위의 주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아까 그 문장처럼 자, 날씨가 풀렸다는 피동인데 자, 행위를 당한 대상은 있는데 이렇게 행위를 하게 한 사람은 설정하기가 어렵죠. 날씨를 누가 이렇게 풀리게 했다라는 건지 설정하기 어렵잖아. 그렇기 때문에 부사어 자체가 그렇게 하게 한 부사어를 설정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문장을 만들기가 어렵다? 능동문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주어 자리에 가야 되는데 주어를 설정할 수가 없잖아.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대응되는 능동문이 없는 피동 표현입니다. 대응되는 능동문이 없는 피동 표현이 되고 이런 피동이 있는데 보통 어떻냐면 얘를 명확하게 설정할 수 없을 때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연현상 같은 거 자연현상 우리가 인과관계를 좀 명확하게 할 수 없는 이런 자연현상 같은 게 대표적으로 능동문을 설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된 게 뭐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지 말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게 국어에는 날씨가 풀렸다처럼 피동문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대응되는 능동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주로 자연적 발생이나 변화를 표현하는 문장이 그러하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1번 기억부터 미음까지 피동문이 나와 있는데 자, 지금부터 이 피동문에 대응하는 능동문을 옆에 적어 보도록 합니다. 이 피동문에 대응하는 능동문을 옆에 적어 보도록 합니다. 얘들아, 오늘 5번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중세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찾는 거 별로 안 어렵지, 얘들아. 이 중에서 대응되는 능동문이 없는 문장이 있는데 어떤 걸까? 이상자? 아, 니은, 디귿, 리을? 그렇게 많이 있어?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데. 진짜? 대응되는 능동문 없는 거. 그렇죠. 리을밖에 없습니다. 리을밖에 없습니다. 자, 볼게. 자, 산이 눈에 덮였다. 자, 비동문이죠. 자, 이거 대응되는 능동문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눈이 산을 덮었다로 만들 수 있죠. 얘들아, 뭔가 대응되는 걸 만들 때는 시제라던가 높임 표현들은 다 기본적으로 일치를 하고 신경 써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종이가 갈기갈기 찢겼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는 어떻게 능동문을 만들 수 있을까?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있겠지. 그지? 누군가 생략이 됐겠죠. 자, 여기서 생략이 된 거랑 설정할 수 없는 거는 다릅니다. 이거는 설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지? 자, 이거는 누구인진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종이를 갈기갈기 찢었다. 이렇게 능동문을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종이를 갈기갈기 찢었다겠지. 그지? 주어가 생략이 된 거죠. 한 폭의 동양화가 그려졌다에서도 지금 누군가에 의해서라는 부사어가 그냥 생략되었을 뿐이죠. 대응되는 능동문은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 수 있지? 한 폭의 동양화를 그렸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근데 동생은 지독한 감기에 걸렸다. 이런 감기에 걸렸다는 누구에 의해 걸렸는지 설정하기가 어렵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응되는 능동이 어렵습니다. 이 책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혔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다. 자, 1번. 기업과 미음을 능동문으로 바꿀 때 부사어가 능동문의 주어로 가는 거 맞죠? 눈에가 눈이가 되고 사람들에게가 사람들이가 됩니다. 자, 이번에 니은과 디귿을 능동문으로 바꿀 때 서술어 자릿수의 변화가 있습니까? 서술어 자릿수가 한 자리에서 두 자리로 늘어나는 거 맞니, 얘들아? 늘어나죠. 종이를 목적어 들어가게 되잖아. 찢었다가 주어가 생략되었을 뿐이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주어와 목적어죠. 자, 디귿에서도 한 폭의 동양화가 그려졌다. 자, 동양화가 이거 주어 하나인데 한 폭의 동양화를 그렸다 같은 경우에는 주어 생략이 있지만 이 그렸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입니다. 자, 디귿은 능동사 어간에 연결 어미와 보조 동사가 결합됨으로써 구성된 비동문의 사례다. 그려졌다 분석하면 그리 어지 답니다. 뭐뭐 어지다 동사적 비동에 해당이 됩니다. 리을은 비동문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대응되는 능동문을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 맞죠? 자, 니은과 같은 비동문의 예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책을 읽혔다. 채윤아, 선생님이 학생에게 책을 읽혔다는 무슨 문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 왜 무슨 수업을 하고 있지?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독서 활동을 위해서? 독서 활동으로 자기 삶에서 뭔가 고민하는 활동하는 아, 무슨 책인지? 아, 추금의 수요소에서 그게 국어원이랑 관련이 있는 거야? 뭐 채식을 경험하기 위해서 채식 식단을 체험해보는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인가? 아, 그런가. 여기가 죽으면 수용소 이런 건 아니에요? 아, 비슷한 거 같아? 약간 뭐가 비슷해, 미친 것들인데. 야, 뭐가 이렇게 진짜 말하는 게 진짜. 자, 그럼 채은이 친한 친구 근주야. 자, 선생님이 학생에게 책을 읽혔다. 무슨 표현이지? 그렇죠, 사동 표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예라고 하기 어렵죠. 답은 5번입니다. 자, 2번 문제 정도 되는 비동문의 수준까지는 조금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2번 문제에 해당되는 모고도 마찬가지고 내신도 마찬가지예요. 자, 3번 문제인데, 자, 사동문인데 보기 내용을 보면 되게 어렵다라고 보이는데 이 보기 내용은 뭘 설명한 거냐면 우리 수업 시간에 했었던 사동 중에서 불필요하게 사동을 쓰는 경우들이 있다고 했죠.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라는 게 틀린 표현이라고 했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소개해줘라고 해야 되죠. 시키 대신에 뭐를 넣으면 하다를 넣었을 때 말이 되면은 그냥 하다를 쓰는 게 맞다고 했죠. 자, 그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다로 끝나는 주동사를 사동사로 만들 때 하다 대신에 시키다를 쓴다. 그러니까 뭐뭐 하다 대신에 그 사동문을 만들 때 시키다를 대체해서 사동문을 만드는데, 예로 어려운 환경 속에도 어머니는 아들을 꾸준히 공부시켰다. 사동문이죠. 자, 이거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들은 꾸준히 공부했다. 주동문과 대응됩니다. 자, 그런데 해변에 고급 대원을 배치시키다. 배치시키다 대신에 뭘 넣으면 돼? 배치하다를 넣어도 말이 되죠. 이럴 때는 뭘 쓰라고? 배치하다를 그냥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굳이 사동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 표현이라는 거야. 자, 이럴 때는 굳이 사동사를 쓸 필요 없이 하다로 끝나는 주동문으로 쓰는 것이 맞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옳은 문장만 고르면 됩니다. 그럼 하다를 넣어서 말이 되면 하다를 쓰는 게 맞는 거고, 시키다를 넣어서 말이 되면 시키다를 쓰는 게 맞는 거야. 자,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어려운 한자 쓰기를 반복시켰다. 자, 대학 당국은 다음 학기에 김 교수를 복직시키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그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내용을 언론에 발표했다. 직업소개서에서 우리 회사의 두 사람을 성실한 사람으로 소개시켰다. 자, 얘들아, 여기서 하다를 넣었을 때 말이 되는 문장은 경찰은 그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언론에 발표했다. 직업소개서에서 우리 회사의 두 사람을 성실한 사람으로 소개했다. 이렇게 쓰는 게 옳습니다. 기업과 니은은 시키다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4번은 주체 높임 표현과 관련된 건데 이거 별로 안 어렵거든. 4번, 5번 다. 자, 지금 한번 풀어봅니다. 여기 있는 이 극훈은 진짜 너희 반 학생들이 정한, 2반 학생들이 정한 극훈이야? 누구의 의견이야 이거는? 누가 했어? 후보를 근데 상상도 못할 뻔 보고 있어. 그래서 노력이 정도도 그 정도로 1, 2학년은 아직도 상상을 못할 꿈을 꿔도 될 것 같아. 3학년은 현실 가능한 꿈을 꿔야 된다. 1학년까지는 2학년도 힘들다. 왜 3학년에 도서를 볼 수 있어? 그럼 너희가 생각했을 때 애들이 그런 생각하잖아. 이건 얘야. 만약에 4등급 정도 그렇게 갔는데 열심히 하면 2등급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으면 후배가 있다면 너희 뭐라고 조언할래? 할 수는 있을 것 같다. 근데 불가능하다. 이유는?
2등급은 어려워. 네가 생각하는 현실 가능한 목표도 어려워. 경상대를 가겠다. 등급을 물어보니까 경상대를 가겠다. 3등급 정도는 될 것 같다. 3등급도 어려울 수 있다. 어려울 것 같아. 아니 그 현실적인 것도 뭐 좀 얘기를 해줘야지. 근데 그걸 1학년이 스스로 납득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 대한민국 인구 줄어든다고 하는데 왜 내 대학 갈 때는 인구가 전혀 그런 걸 체감할 수가 없는지 이 학과 경쟁률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선생님도 막 신랑이랑 얘기하다가 근데 윤호 때는 대학 가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 맨날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대학 어느 대학이냐에 따라 다르다. 어느 대학이냐에 따라. 쌤이 어제 이렇게 나 혼자 산다 이렇게 대방을 보는데 거기 고대 축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나오더라고. 아 진짜 재밌다. 그거 보면서 신랑이랑 내가 가만히 있다가 욕심인데 우리 아들이 연고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신랑이 있다가 욕심이다. 그러니까 자기 이상의 뭔가를 더 요구하게 돼. 그건 부모의 욕심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 내 이상의 학교와 학력과 성적과 이런 학교 생활을 요구하면 그거부터는 부모의 욕심이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대. 애가 원할 수도 있어. 애가 뭐 하면 좋겠지. 원하지는 다 원하지 않을까? 원하기는? 원하긴 다. 그치 원하기는 현실에 다. 직시했을 때 이제 이러고 내려놓는 것뿐이지. 약간 그런데 대학 탐방 가고 이렇게 하면 좀 자극을 받을까? 확실히. 맞아요. 다음에 1학년 이대학 다짐하고 하면 애들 데리고 가봐야 되겠다. 자극받아. 너무 그랬어. 세영아 자극 받고 왔어? 저는 자극 안 받았어? 어느 대학 갔는데? 경희대학. 경희대. 선생님 경희대 진짜 가고 싶었었는데. 경희대 거기 나온 시인들 다 해서 공부가 되게 가고 싶었어. 캠퍼스는 진짜 예쁠 텐데. 예쁘다 이렇게 하고 왔어. 그냥 예쁘다. 예쁘다. 다리 아팠어. 너무 재밌지 않나? 나 세영이 한 하루 정도 빌려가지고 얘가 데리고 다니고 얘기도 옆에서 쪼글쪼글 잘하고. 자, 미래라고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선생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커피 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손님들께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얘들아,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는 여기서 문제가 있는 문장일까 아닐까?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에 사용된 높임법. 하신 무슨 높임입니까? 주체 높임이죠. 여기서는 누구를 높이는 거야? 주문한 주체니까 손님을 높이는 말이죠. 커피 나왔습니다. 무슨 높임법? 상대 높임법. 청자니까 여기서 청자 누굽니까? 손님이죠. 자, 적절하게 손님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높임법을 사용했다면 그 주체도, 주문을 한 주체도 적절하게 높였고 그 얘기를 듣는 청자도 적절하게 높였습니다. 자, 그런데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있었대.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계셔서 당황했다. 점장님께서는, 자 얘들아, 여기서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계셔서라고 되어 있는데 현진아, 여기서 계시다는 특수 어휘를 썼지? 그치, 누구를 높인 거야? 그쵸, 기분 나빠하는 분들, 손님이죠 결국은. 자, 특수 어휘를 쓴 주체 높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점장님께서는 앞으로 손님께서 주문하신, 이까지 맞죠? 커피 나오셨습니다. 얘들아, 커피 나오셨습니다에서 잘못된 높임 표현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 셨습니다의 시가 지금 잘못됐죠. 얘들아, 커피 나오셨습니다. 나온 주체가 지금 무슨 대상이 뭐야? 주문을 해서 나온 대상은
커피죠. 지금 이거는 커피를 높이는 거죠. 자, 그러면 커피가 간접 높임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안 되겠죠. 간접 높임을 쓸 수 있는 경우에는 아주 밀접한 소유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을, 이 아이템을 보면 그 대상을 상징하는 정도의 그런 것들이 돼야만 쓸 수 있어. 자,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죠. 자, 좋은 질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커피가 간접 높임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높였기 때문이지. 자, 5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시를 불필요하게 사용하고 있다. 자, 기억. 제가 자신을 낮추는 어휘 맞고 니은 손님들께 그쵸. 격조사께 부사격 조사죠. 부사어에 대한 높임. 디귿 특수어휘 계시다. 목적어의 지시 대상에 대한 높임. 목적어가 아니고 얘들아 뭐라고 해야 됩니까? 목적어 아니지 얘들아. 주어줘. 잠깐만. 주어 맞나? 간혹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계셔서 맞네. 맞고 목적 아니고 주어겠지. 리을에 선어말 어미를 사용했다 하셨는데 시죠. 주어에 대한 지시 대상의 높임. 그럼 맞다고 할 수 있고 그렇군요에서 보조사 어디 사용됐습니까? 그렇군요의 보조사 요입니다. 자, 여기서 해요체가 사용이 된 거죠. 그렇군에 뒤에 요가 붙었잖아, 그지? 해체와 해요체 구분하는 게 요자를 붙이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상대에 대한 청자에 대한 높임 표현 적절하다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7분 학생. 응? 맞아요. 뭔가 부사 이렇게 지시 저 정도.